안녕하세요. 백인의 배우 세계문학을 읽다 낭독을 맡은 배우 추상미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작품은 보리스 파스테르나크가 쓴 단편소설 류베르스의 어린 시절입니다. 1장. 제니아 류베르스는 페름에서 나고 자랐다. 류베르스가 어린 시절 가지고 놀던 장난감 배와 인형들이 당시 그녀의 집에 많았던 털복숭이 곰 가죽 카페 속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그녀의 기억도 그곳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루에니옙스키 광산 지역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고 추소바야에 있는 공장들 사이에서 폭넓은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었다. 대부분 선물로 받았던 곰 가죽 카펫은 흑갈색이었으며 털이 무성했다. 류베르스가 어릴 적 쓰던 방에 있던 백곰 카펫은 아주 커다랗고 꽃잎이 다 떨어진 국화꽃처럼 보였다. 하지만 제니아의 방에 있던 카펫은 제니아의 방을 위해서 특별히 구입한 것으로 카펫 가게에서 신중히 고르고 골라 가게 주인과 흥정한 후 따로 사람을 시켜 배달해 온 것이었다. 류베르스는 여름철이면 카마강변에 있는 여름 별장에서 지냈다. 그때는 어른들이 제냐를 일찍 재웠기 때문에 그녀는 공장구역 모토빌리아의 불빛을 보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언가에 놀란 앙고라 고양이가 잠결에 거칠게 꿈틀거리며 몸부림쳐 제냐를 깨웠다. 그때 제냐는 발코니에 있는 어른들을 보았다. 대들보 위로 길게 늘어진 오리나무는 잉크처럼 색이 짙고 오색빛이 찬란하게 번쩍였다. 찻잔에 담긴 차는 붉은색이었다. 옷의 깃과 소매 그리고 포커 카드는 노란색이었으며 포커 테이블 천은 초록색이었다. 마치 몽상 같았는데 제냐도 알고 있는 몽상이었다. 카드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멀고 먼 반대편 강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곳은 이름도 없고 색도 뚜렷하지 않았으며 정확한 윤곽도 없었지만 아주 사랑스럽고 낯익었으며 몽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뿌연 담배 연기가 자욱한 곳에서 알 수 없는 형체가 중얼거리면서 뒤척거리는 움직임이 복도 양편으로 난 적황색 통나무들 위에 생생하고 흔들리는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것은 몽상이었다. 제냐는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가 그녀 방에 들어와 설명했다. 가정교사인 영국 여자는 벽 쪽으로 몸을 돌렸다. 아버지의 설명은 짧았다. 여기는 모토빌리아다. 창피한 줄 알아야지. 이렇게 다 큰 아가씨가. 어서 자렴. 여자아이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런대로 눈물을 삼킬 수 있었다. 그녀가 잠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 하나밖에 없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곳의 이름을 아는 것이었다. 그것은 모토빌리아였다. 그날 밤 이 이름은 완벽한 이름이자 아이를 달래주는 이름이었다. 아침에 일어난 제냐는 모토빌리아가 무엇인지, 한밤중에 그곳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에 관해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모토빌리아는 공장이고 국가가 운영한다는 것을 알았다. 또 그 공장에서는 무쇠를 만들고 그 무쇠로 그러나 제냐는 이제 관심이 없어졌다. 지금 그녀가 궁금해하는 것은 공장이라고 불리는 것이 특별한 나라인가? 만약 나라라면 그 나라엔 누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냐는 이러한 것들을 묻지 않았으며 어떤 이유에선지 일부러 이를 숨겼다. 이날 아침 그녀는 새벽까지의 유년기에서 벗어났다. 처음으로 자기 인생에서 어떤 것을 숨기고 있는 현상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이는 소리를 지르고 벌을 주고 담배를 피우고 문을 빗장으로 잠글 수 있는 어른들에게서만 일어나는 현상이다. 마치 이 새로운 모토빌리아처럼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았으며 가장 본질적인 것, 필요한 것, 불안한 것을 마음속에 숨겼다. 세월이 흘렀다.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집을 비우는 데 익숙해져 있어 아버지와 가끔 점심 식사를 하되 저녁 식사는 한 번도 같이 하지 않은 것이 그들에게는 아버지의 특별한 뜻으로 보였다. 아이들은 아무도 없는 텅 빈 웅장한 방에서 더욱더 자주 싸우고 먹고 뛰어놀았다. 영국인 가정교사의 차가운 잔소리가 어머니의 존재를 대신할 수는 없었다. 어머니의 존재는 달콤하지만 엄한 잔소리와 완강함, 그리고 어머니와 자녀 간에만 흐르는 전류로 집을 아늑하게 만든다. 조용한 북부의 햇빛이 커튼을 통해 들어왔으나 미소 짓지는 않았다. 떡갈나무로 만든 식기 장식장은 백발처럼 보였다. 은으로 만든 식기들이 무겁고 준엄하게 무더기로 쌓여 있었다. 라벤더 비누로 씻은 영국인 가정교사의 손길이 테이블보 위를 움직였는데 그녀는 아이들 모두에게 치우침 없이 똑같은 정도의 관심을 기울였고 끝없는 인내심을 보였으며 그녀의 방과 책들이 항상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는 것처럼 아주 공평했다. 하녀는 음식을 차린 뒤 식당 안에서 오래 대기하다가 다음 코스 요리를 가져다 줄 때만 부엌으로 갔다. 이러한 장면은 아주 편안하고 좋았지만 끔찍하게 슬펐다. 이 시절은 여자아이가 의심과 외로움, 죄책감, 그리고 기독교라고 부를 수 없어 프랑스어로 기독교주의라고 부르고 싶은 감정으로 가득 찬 시절이었다. 제냐는 자신이 나쁜 짓을 하고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받아서는 안 되며 또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곤 했다. 이와 반대로 드물게 집에 있던 부모 탓에 부모가 집에 있을 때 아이들은 부모와의 어색한 관계로 인해 불안해하고 초조했다. 왜냐하면 부모는 가족으로서 돌아온 게 아니라 단지 집이라서 돌아온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이들은 이러한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가끔 하는 농담들은 늘 재미없었으며 항상 환영받지 못했다. 이 농담을 아이들이 재미없어 한다는 것도 자신의 농담이 재미없다는 것도 그는 느끼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선 언제나 서글프고 무한한 기색이 떠나지 않았다. 그는 짜증이 나면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었고 자제력을 잃어버리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 변했다. 모르는 사람에게선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아이들은 아버지에게 한 번도 건방진 말대꾸를 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아이들 방에서 들려오고 아이들의 눈에서 보이는 자신에 대한 비난을 마주하고도 아버지는 무감각했다. 그는 그 비난을 받지만 무시했다. 그는 그 무엇으로도 상처 입지 않았고 어떤 사람인지 알 수도 없었으며 가엾은 사람이었지만 아이들에게는 두려운 존재였다. 하지만 화가 나면 아이들에게 그저 낯선 사람일 뿐이었다. 아버지는 아들보다 딸을 더 당황하게 만들었다. 반면 어머니는 아들이나 딸이나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아이들이 어머니의 애정 표현을 바라지 않을 때도 그녀는 아이들에게 포옹과 키스를 퍼부었으며 많은 선물을 했고 오랜 시간을 같이 보냈다. 어머니가 대가 없이 애정 표현을 할 때마다 아이들의 어린 양심은 오히려 억눌렸다. 아이들은 어머니가 직관적으로 변덕스럽게 마구 지어 부르는 자신들의 애칭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다. 아주 드물게 아이들의 마음이 평온해지거나 자신을 죄인으로 느끼지 않을 때
발진 전에 생기는 발열처럼 아이들의 양심에서 무서운 모든 비밀이 없어졌을 때 아이들은 자신들의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들을 피하면서 이유 없이 모든 사람에게 화를 내는 어머니를 낯설게 느꼈다. 우체부가 왔다. 엄마에게 온 편지를 배달했다. 그녀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편지를 받았다. 너희 방으로 돌아가거라. 라고 말하며 쾅소리가 날 정도로 문을 세게 닫았다. 아이들은 풀이 죽었다. 아이들은 그들이 혼난 이유에 대해 오랫동안 서글픈 의혹을 품었다. 처음에 아이들은 자주 울었다. 한 번은 어머니가 불같이 화를 냈고 그 뒤로 아이들은 그녀를 무서워했다. 이후 세월이 흐르면서 무서움은 반감으로 바뀌었고 반감은 마음속에서 점점 더 깊이 뿌리를 내렸다. 부모가 아이들한테 베푸는 것은 모두 멀리서 왔고 아이들이 바라서가 아니라 어떤 알지 못하는 이유로 나타났으며 언제나 그렇듯이 모두가 잠자리에 드는 시간에 멀리서 들리는 울부짖음처럼 불가사의하게 여겨졌다.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은 성장했다. 그러나 아이들은 이러한 환경을 이해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성인들 중에서도 소수의 성인만이 아이를 어른으로 키우는 법을 알기 때문이다. 삶은 소수의 사람에게만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삶은 사람을 만드는 일을 아주 좋아한다. 그리고 그들만의 작업대에서 인생의 성공을 원하고 자신의 직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이러한 것을 알려준다. 아무도 삶을 도울 수는 없지만 방해할 수 있는 이는 많다. 어떻게 삶을 방해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할 수 있다. 나무에게 스스로도 잘 자랄 거라는 믿음을 주면 그 나무는 본받아야 할 삼라만상의 이치를 잊고 수많은 가지를 치거나 아니면 뿌리만 자라게 하거나 나뭇잎 하나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써버리고 수천 개의 가능성 중 무언가 하나를 만든 다음 똑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수천 개 재생산하기 시작한다. 마음속에 불필요한 가지가 자라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마음을 계속 자라게 하기 위해, 인간의 어리석음과 불멸의 본질이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 인간과 가까이에서 일하기 싫어하고 사람을 회피하는 삶은 자신으로부터 사람들의 천박한 호기심을 분리하기 위해 많은 것을 만들어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믿는 온갖 종교와 보편적인 관념과 편견, 그리고 그중 가장 밝고 위안이 되는 심리학이 생겨났다. 아이들은 원초적인 유년기에서 이미 벗어났다. 체벌과 보복, 보상과 정의란 개념은 이미 어린아이의 방식으로 마음속에 스며들었지만 의미가 퇴색되었다. 그 덕분에 삶이 필요하고 본질적이며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대로 아이들을 바꿀 수 있게 되었다.